70대 일본 사람 절반 가까이가 노후 자금 1억 원 넘게 모았다는데 우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통장 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부터 아껴 쓴다고 썼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인생의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시간은 많은데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죠.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나가는 인생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같은 나이대의 일본 70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어요. 1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같은 아시아, 같은 고령 사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한국의 70대 가구 10집 중 6집은 통장에 3천만 원도 채 없습니다. 그중 4집은 1천만 원도 안 되죠.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반면 일본의 70대는 46%가 저축액이 1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1억 원 가까운 현금을 쥐고 있는 셈이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요? 한국의 노후는 부동산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내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고령층의 자산 중 64%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미국의 2배, 일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집은 팔기 전까진 돈이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노년에게는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집값 오르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퇴직할 즈음엔 이미 현금이 아닌 벽돌 자산만 남은 거죠. 그래서 통장은 비어 있는데 세금은 나가고 생활비는 늘 모자라 자녀에게 손 벌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은 있지만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돌지 않는 노후. 결국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70대는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 채 부자도 아닌데 가난하지도 않은 모순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집 사면 돈 번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동산보다 현금과 금융자산을 선호하게 됐죠. 게다가 은행 금리가 낮으니 그들은 젊을 때부터 저축, 연금, 투자 같은 금융 포트폴리오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의 70대는 지금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 전체의 돈이 70대 손에 집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노후 생활비뿐 아니라 병원비, 여행, 취미 활동까지 모두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년층은 먹고 사는 걱정보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노후의 성공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 돈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70대는 어떤가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 병원비, 생활비, 퇴직 후에는 이 모든 게 오로지 통장 잔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장은 비어 있고 남은 건 팔기 어려운 집 한 채뿐입니다. 팔자니 살 곳이 없고 안 팔자니 현금이 없죠. 그래서 요즘 70대 부모님 세대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싶다. 내 돈으로 내 인생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더 자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그 집이 곧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이제는 노후의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그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보다 살 곳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은 펀드, 채권, 예금 등 금융 상품으로 돌렸죠. 그 결과 70대의 절반 가까이가 1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지역 모임에 나가고 작은 아르바이트나 취미로 사회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후 준비란 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70대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죠. 한국은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아니고 물가와 세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금융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노후 전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70대는 어떻게 현금이 도는 노후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젊을 때부터 쌓아온 습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노하우를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본의 70대가 어떻게 노후자금 1억을 넘게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은 그렇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본 70대의 노후 전략,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사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태도, 그리고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한국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 대출 갚고 남은 돈은 통장에 묵혀두거나 나중에 집값 오르길 기다렸죠. 하지만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내가 쓰는 돈, 저축하는 돈, 투자하는 돈을 명확히 구분했죠.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노후자금 통장을 처음부터 분리해 두는 식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습관 하나가 세월이 쌓이면서 결국 노후자금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통장 쪼개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 푼이라도 흐름을 만들어야 그게 나중에 나를 지탱해 줍니다. 두 번째, 소득의 끈을 늦게까지 잡고 있는 태도입니다. 일본의 70대는 단순히 일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이어갑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편의점, 시청, 도서관, 마트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일을 놓는 순간 외로움과 무력감이 찾아온다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압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으니 경제적 여유도 조금은 유지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노년 일자리나 시니어 창업 이야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냥 애들한테 민폐 안 끼치면 됐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그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아닐까요?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존재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끈입니다. 그 끈을 오래 잡고 가는 게
일본 노년층의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돈보다 관계를 투자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다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일본 70대는 노후를 사회적 고립과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 동네 커뮤니티, 취미 동아리에 적극 참여합니다. 매주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건강, 정신의 안정, 생활의 활력을 얻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정년퇴직 후 친구들도 하나둘 끊기고 가족도 각자 바쁘고 남는 건 텅 빈 하루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누군가와의 연결입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작은 모임에 나가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노년의 행복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의 흐름을 만들고 일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람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래 행복하게 사는 기술입니다. 일본의 70대가 우리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내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로 내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내 옆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앞으로의 20년을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대의 노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부모 세대처럼 집 한 채에 묶여 살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내 돈과 내 시간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세대. 그게 바로 다음 세대가 부러워할 진짜 멋진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노후 전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노후 준비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또 하나의 관계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한국형 노후 전략 3단계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